안녕하세요. 삼형제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요즘에 아이들을 봐보면 참을성이 없고 가만히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견디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아이를 키우고 있잖아요. 그러면 첫째, 둘째, 셋째마다 약간의 강약은 있겠지만 참지를 못하고 뭔가를 꼭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은 왜 그럴까에 대해서 사유를 해 보았어요. 첫 번째, 우리 아이들은 유튜브나 게임에 굉장히 많이 노출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유튜브나 게임의 특징을 살펴보면 계속 정보가 들어오는 거죠. 내 귀로도 들어오고 눈으로도 계속 정보가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그 정보가 계속 들어오는 것에 익숙해져 있어서 그 정보가 들어오지 않게 되면은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안타까운 결과이긴 한데 우리가 정보를 위해서 생겨난 그런 유튜브나 어떤 자극적인 거 계속 추구하다가 생겨난 게임으로 인해서 아이들은 참지 못하고 계속 자기들에게 어떠한 자극이 이루어지도록 원하는 그러한 습관이 생기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런 습관이 생길 수 있도록 도와준 부모의 문제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저희 첫째를 키웠을 때 제가 계속 놀아주다가 제가 설거지할 때는 못 놀아주잖아요. 그래서 유튜브를 봐 라고 자주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가 유튜브를 보는 습관을 기르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아이가 심심함을 참고 뭔가를 하는 습관을 제가 기른 게 아니라 심심하면 유튜브로 너의 욕구를 채워야 돼 라는 걸 제가 길러준 셈이 된 거예요. 그리고 아이들이 이러한 자극적인 거를 원한다고 떼를 썼을 때 어른들은 그것을 많이 자주 받아주다 보니까 계속 그런 습관이 순환이 된 거죠. 그런 습관이 길들여져서 생긴 거겠죠. 그래서 아이도 잘못이 있지만 어른들도 잘못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도 잘못했고요. 잘못하고 있고요. 그렇다면 우리 아이가 그러한 참을성이 없고 뭔가 계속 변화하는 걸 추구하는 습관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 아이에게 제가 계속 얘기해 주긴 하는데 그러한 유튜브나 게임은 너에게 결과적으로 별로 좋지 않다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해줘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사실 어른보다 더 무분별하게 그런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유튜브나 게임과 같은 것은 굉장히 자극적이고 계속 변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의 생활, 실제 생활과 맞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우리의 생활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굉장히 단조롭고 그리고 굉장히 반복적이에요. 그래서 그런 단조롭고 반복적인 일상이 쌓여서 어쨌든 무엇이 완성이 되잖아요. 근데 유튜브나 또는 게임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시시각각으로 변하잖아요. 그래서 유튜브와 게임은 우리의 일상과는 거리가 있는 것이라는 것을 계속 이야기를 해줘요. 그러니까 우리의 일상은 굉장히 단조롭고 조용하고 반복적인 것이다. 근데 이게 너무 지겹고 싫어서 외부인 게임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사람들은 만족감을 얻으려고 한다. 그런데 아무리 10시간, 20시간 유튜브를 보고 10시간, 20시간 게임을 한다고 해서 생활이 달라지지도 않고 내 마음이 충족되지도 않는다라는 이야기를 계속 해줘요.
그러면 저희 아이는 아주 조금씩 그것을 인정하는 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을 아이에게 계속 해주는 게 중요하다는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아이가 유튜브나 게임을 하지 않으면 심심하잖아요. 그런 심심한 시간을 슬기롭게 보내는 방법을 이야기해줘요. 첫 번째, 명상. 명상을 하자고 이야기를 해요, 아이에게. 그러니까 가만히 호흡에만 집중하고 명상을 한번 해볼까?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이 명상의 경우는 아이가 굉장히 하고 싶을 때 할 수 있어요. 굉장히 저의 말에 수용적일 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용적인 아이들의 경우는 명상을 하자고 하면 하고 또 그거에 대한 효과도 많이 볼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저희 아이는 기분이 좋을 때는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저는 이 방법을 자주 쓰는데요. 독서를 하게끔 해요. 그러니까 제가 마음을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마음에 관한 그런 책을 빌려와서 보게끔 해요. 그래서 저희 아이는 독서를 제일 좋아해요. 심심했을 때 하는 것 중에. 그래서 독서를 하고 또 세 번째는 뭐냐면요. 사실은 외부의 유튜브나 게임에 대해서만 생각을 하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아이들은.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이들이 모를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저는 너가 오늘 하루 동안 어떠한 감정이었어? 그리고 너가 지금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고 과거에는 어땠고 미래에는 어떨 것 같아. 그리고 너의 계획은 어떤 게 있어? 이런 식으로 아이에게 자신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질문을 많이 해줘요. 그러면 아이가 곰곰이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 아이 같은 경우 좀 활동적이니까 공놀이를 막 하면서 생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 엄마 내가 조금 논 것 같아. 아니면 아니 엄마 내가 너무 게임을 열심히 많이 한 것 같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 하면서 이렇게 계속 질문을 하면서 이 아이가 본인만의 답을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줘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아이에게 그런 외부적인 것에 집중되어 있으면 안 된다는 걸 계속 상기시켜 주거든요. 그런 방법으로 자극적인 것을 쫓는 아이의 눈을 내부로 향하도록 이끌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이들이 유튜브나 게임을 많이 보는 것 같아서 속상하시다면 이러한 방법을 쓰셔서 아이를 지도해 보시는 건 어떤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도 그러고 있고요. 근데 아예 딱 단칼에 아예 보지 마. 그거는 안 됩니다. 저는 적절하게 이 정도까지는 보고 이 정도까지는 이렇게 해보자 라고 해서 아이하고 적절하게 의견을 조율하면서 지내거든요. 그런 식으로 의견을 조율하면서 아이의 의견도 존중하고 저의 의견도 보여주는 그런 식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저의 의견을 참고하셔서 육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하고 싶은 말이었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